요즘 주변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긴 할까 싶은 정도인데요. 현대인의 경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계속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는 요추가 받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뼈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고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의 구조와 특징. 혹시 허리뼈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허리뼈는 척추 중에서 가장 크고 늘상 상반신의 체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역학적으로 아주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력한 허리뼈가 왜 통증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스크라 불리는 이 추간판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 추간판은 각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척추가 움직일 때 부드럽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인데요. 그 한가운데에는 젤 형태의 수액이 있고 그 주변을 섬유골이라는 두꺼운 막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추간판 덕분에 우리는 허리도 돌리고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소 연약해 보이는 젤 형태의 수액과 섬유골이만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추간판이 높은 압력도 무리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전달된 압박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종이컵 위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추간판에서 이 힘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바로 허리를 굽힐 때와 펼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굽히면 추간판의 앞쪽 압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무언가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면 상태는 더욱 악화되겠죠. 물론 허리를 펼 때는 추간판 뒤쪽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추간판에 이러한 편향된 외력이 지속되면 이런 식으로 섬유골이가 약해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허리나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면 아예 고리가 끊어지면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질환, 즉 허리 디스크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허리뼈가 생각보다 세다는 것이고, 둘째는 척추뼈가 중립일 때 추간판의 압박력이 가장 낮고 굽히거나 펼 때는 다소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바른 자세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허리가 안 아프기 위해서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닐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강화하는 것이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건 바로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코어 강화. 코어 근육은 척추를 조절하는 근육으로 척추의 안정화에 기여해서 1차적으로 허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이 강하면 척추가 외력을 받아도 지속적으로 안정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뼈의 강력한 구조적 특이성을 살릴 수 있어서 신체는 더욱 강도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고 허리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 근육은 안으로는 다혈근, 복행근, 골반기저근, 횡격막 등이 있고 밖으로는 외복사근, 복직근, 척추기립근 등이 있는데요. 주로 안쪽 코어 근육들이 안정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고 바깥쪽 코어 근육은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서 퍼포먼스를 내는 데 기여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허리 통증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안쪽 코어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안쪽 코어 근육들이 갖는 특징은 근력보다는 근지구력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플랭크나 할로우, 슈퍼맨 운동처럼 버티면서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버드독과 같은 운동을 느린 속도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복압을 사용할 줄 알면 이런 코어 근육의 기능을 200%까지 발휘할 수 있는데요. 마치 천연 복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더욱 안전하게 척추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강화. 일단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닌 곳에서 통증의 원인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의 약화 여부입니다. 실제로 상체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로 가해지는 부담을 가장 많이 분담해줄 수 있는 근육은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상체를 숙여서 체중에 가까운 무게를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와 같은 운동이 허리를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같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허리의 일을 엉덩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하는 일을 허리가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엉덩이가 약하다는 얘기는 허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앉은 자세에서는 늘상 엉덩이가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한폭탄처럼 언제라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허리만 탓하지 말고 놀고 있는 엉덩이를 나무라주세요. 집에서도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브릿지 등이 있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허리는 항상 중립을 지켜서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허리는 중립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반면에 엉덩이는 무지무지 강력한 녀석이니까 조금은 터프하게 다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의 허리뼈는 생각보다 셉니다. 단 척추가 중립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는 다소 취약한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척추의 중립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 2. 허리의 일을 분담하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한다. 잊지 마세요.